자, 계엄 혼란이 계속되는데 몇 가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불황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역대 최다다 11월 달에 9만 명이 했다는 거예요. 11월 달에만 총 수급자가 54만 명에게 8,500억 가량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규 구인이 31%가 감소하고 이런 실업급여 청구에 부정수급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돈이 없어서 저출산 대책비를 땡겨서 쓰고 있고 실업급여가 작년에 4조의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이 사회에 넘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암울한 경제적 지표가 하나 나왔지요. 지난해 한국의 가구 평균 소득이 7,185만 원, 지니 개수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그야말로 자산이 뛰어서 부동산도 뛰고 또 이자 소득도 늘고 이래서 상층은 재산 소득이 28%가 늘고 있고, 자, 지금 소득 불평등 지수가 역대 최저라고 하는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 이미 소득 불평등이 수습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었고 부동산에서 버는 소득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버는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서도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저라는 것은 통계가 얼마나 웃긴가를 보여주는 거죠. 나 혼자 산다 10명 중에 2명이 7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20대를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70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혼을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결혼해서 이혼당한 사람일까요? 평균 수명이 85세쯤 되는 나라에서 70대에 저렇게 나 혼자 산다가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다 빈곤 노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솔직히 말하면 통계 수치가 짚어내지 못하는 양극화, 소득 격차, 지금 낮은 계통에서 지금 소득 분위기가 낮은 쪽에서 무너지고 있는 삶, 그리고 홀로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KDI는 한국 경제 경기 개선 제약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계엄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 버려서 말도 아니게 됐죠. 자, 오늘 이 계엄 이후에 처음으로 조금 코스닥, 코스피 등이 오르고 환율도 조금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쇼크, 뭐가 뭔지 모르면서 벌어지는 혼란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오늘 경제 불안 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정액 예산이 필요한 것은 추경을 하겠다고 박찬대가 이야기하고 여야가 정부하고 만나서 경제를 논의하자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한 거는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자신도 그야말로 기득권의 영역에서 같이 쓸려갈까 봐 겁을 먹은 거겠죠.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환율이 급등하면서요. 정부가 나서서 지금 수십조의 돈을 풀어서 환율을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또 주식 등도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돈도 사람도 갈 곳이 없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금 시장에서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계엄 이후에 하루 만에 요구불 예금이 8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돈을 투자할 게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거죠. 원화 약세에다가 달러 엔화가 요동을 치고 코스피 지수가 헤매고 이러면서 돈들이 전부 다 올스톱에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이 자꾸 돌아야 이것이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고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은 대출 문턱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정부의 부양책이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되니까 올스톱 되었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 부동산 관련 대출도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했죠. 고환율에 원재료 값이 오르는 이중고가 벌어지면서 은행 심사도 깐깐해지고 자영업 대출이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무너져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에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가해서 한국의 지금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더 큰 위기를 막더라도 정치적 마비가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확대되고 파업이 일어나고 폭력적인 행태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지도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혼란으로 있는 주식의 장기적 하락이 지속될 수 있을 거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게 될 거다. 그리고 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 불안이 관광객을 갖다가 소멸시킬 거다. 지금 내년 설에 한국으로 관광 올 중국 관광객들이 벌써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내수도요 지금 문제지요. 송년회도 외국인 한국 관광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이 멈췄다. 광화문, 여의도 일대 계엄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사람이 아예 가지를 않는다. 연말 대목은커녕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일부 외국인은 호텔에서 중도 퇴실하고 게스트하우스도 취소되고 있다. 자, 관가도 멈춰가지고 정책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여기서 어떻게 나서겠다고 하지 않는다. 전부 공무원들이 손 떼고 엎드렸다. 이제 아마 이 경제부처 장관들의 지시가 밑에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엄처럼 한국의 이 공직사회도 밑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업들도요, 지금 쇼크가 커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갈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니까 트럼프 2기 대응도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국내 정치에까지 대응해야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 주식이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변동성이 갈수록 더 심화될 거다. 대통령요 탄핵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뽑아도 5월달이 될 건데 지금 이 타이밍이 지금 12월부터 내년 트럼프 취임 이후에 3월까지의 시간이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엄하고 관계없이 이미 최악의 장기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수출 내수가 무너지면서요. 회복 시기를 가름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계엄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갖다가 더 가세를 하면서 이 장기 저성장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한국에 대한 저평가가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매일 그야말로 무정부 혼란 상태를 초래하면서 자, 경제는 정치가 무정부 혼란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어떻게 뻗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였던 박근혜 때보다도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더 심해지고 한국의 신용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무너져 갈 때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한국에 누가 외국과 만나서 교섭을 하고 외국 정상을 만나러 가고 하겠습니까? 한국에 오겠다는 외국 정상도 다 올 스톱 됐는데요. 미국이 지금 지나치게 한국의 이 계엄 문제를 갖다가 비난하고 나서면서요. 한국이 전 세계에 마치 아프리카 같은 나라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 올 스톱되고 안보도 올 스톱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죠. 자, 북한이요. 자기 마음대로 한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요. 경제는 수습불능일 거고 쓰레기 청소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이 경제 속에서 이제 부동산이 아마 첫 스타트를 끊을 거라고 봐요. 부동산발 부채 문제가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 충격이 엄청나게 올 건데 국민들이요. 이 경제적 충격이 오기 전에는 절대 각성 안 한다는 걸 저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충격이 국민들 각성의 계기가 되어서 썩은 한국 정치에 경종을 울리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멸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형성되겠죠.